자, 오늘 보여드릴 보드게임은 메탈 슬러그 데스 엔젤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본 영상은 제작자가 표시한 규칙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헐크 데스 엔젤의 저작권은 워크숍 게임즈에, 메탈 슬러그의 저작권은 SNK에 있음을 미리 밝히며 본 리테마 게임을 제작한 윌순님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지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헐크 데스 엔젤의 팬메이드 리테마 버전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진짜 신났어요. 그 메탈 슬러그가 가지고 있는 IP의 힘이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만큼 애정있고 관심이 있어서 쭉 훑어보다가 이건 정말 미친 게임이라는 걸 확인하고 안 만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을 대략적으로 소개할게요. 이 게임은 보드게임 기기에서 본판이었던 스페이스 헐크 데스 엔젤에 대해서 팬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밸런스라든가 룰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의미있게 논의되던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반영했어요. 솔로 플레잉에 초점을 맞춰서 게임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뜯어 고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본판의 모든 비싼 확장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세팅과 플레이가 번거롭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한 최적화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트도 그냥 리테마를 입힌 수준이 아니에요. 메탈 슬러그의 DNA를 거의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횡스크롤 방식의 런앤건 게임이죠. 기존의 본판에서는 세로로 정렬되던 마린의 대열을 횡으로 변경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린의 공격 방향도 위아래가 되었습니다. 마린을 메탈 슬러그의 캐릭터로 완벽하게 이식하면서 사이즈도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해졌는데 이건 그냥 새로운 게임 하나를 더 만드는 수준으로 잘 뽑혔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무료예요. 세상에. 말 나온 김에 아트워크부터 살펴볼게요. 본판에서는 일단 지역카드의 아트워크가 그렇게 의미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리테마 버전에서는 지역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룰에 맞게 메탈 슬러그의 장면을 아트로 가지고 왔어요. 이벤트 카드 역시 그렇습니다. 그 작가의 말을 읽어보면 약간 잘 안 붙는 아트워크가 2장인가 있었대요.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그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전부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스페이스 마린으로 분류되는 팀이랑 마린팩 확장, 데스잉 확장에 들어있는 영웅들을 다 넣기 위해 본판에서는 원래 6개의 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7개의 팀이 있어요. 원래는 확장을 다 합치면 14개의 팀이 된대요. 그런데 같은 팀으로 원래 블러드 엔젤과 데스윙을 동시에 쓸 수 없다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의 능력이 3장으로 나타내던 카드 내용을 한 장에 압축해서 넣었고요. 이걸 앞뒤로 표시하면서 룰을 정확히 따르는 최적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모든 확장이 다 합쳐졌을 때 14개의 팀은 이 게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스템만 따라가면 룰을 정확히 지키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최적화죠. 각 팀은 메탈 슬러그의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인데요. 이들을 분류한 기준 역시 캐릭터들의 원작 설정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능력은 보시다시피 메탈 슬러그에 등장하는 무기들입니다. 이것도 정말 멋있었는데 원래는 이 능력에 14종의 무기가 들어가야 한대요. 그런데 메탈 슬러그 원작에서는 12종의 무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2종을 오리지널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예 새로 창조한 건 아니고요. 그 모바일 버전의 메탈 슬러그 있잖아요. 거기에 존재하는 무기 2종을 재해석해서 넣었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원작 내에서의 무기 설정을 능력에 훌륭하게 가져다 놓았는데 예를 들면은 드롭샷 같은 경우는 명중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화력이 좋습니다. 에너미 체이서는 어디든 명중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이고요. 자, 지역카드 못지않게 구역카드 역시 메탈 슬러그 내에서 사용되는 아트워크들입니다. 주로 지형지물 같은 게 나와있죠. 진 스틸러들은 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적군팩의 UI도 정말 훌륭합니다. 원래는 본판의 진 스틸러를 티라니드 적군팩 확장으로 교체했었을 때는 이 적군 덱을 전부 다 바꿔야 한다는 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테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써도 돼요. 내가 초반에 설정한 난이도에 따라서 적군의 이름에 있는 색을 쓸지 말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색깔을 전부 무시하면 쉬움 난이도가 되고요. 빨간색까지만 쓴다고 하면 보통 난이도, 회색까지 다 쓴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되는 거예요. 보스격이 되는 적군의 능력은 카드에 요약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적군 카드도 아군 카드처럼 컴팩트해질 수 있었고요. 진짜 엄청난 최적화예요.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엄청난 최적화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지역카드 이야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는 스페이스 헐크 데스 엔젤은 솔프리 베스트지만 오히려 솔프리 특화된 게임은 아닙니다. 지역카드 대부분을 쓰지 못하고 상자에 되돌려 놓아야 해요. 그런데 이 리테마에서는 모든 카드를 재분류하고 솔풀에 특화될 수 있도록 지역카드의 밸런스를 손수 잡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인원에 따라서 카드를 나누지 않고 플레이하는 부대 수에 따라서 지역카드를 모두 섞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본판에서 지역카드들이 룰의 어떤 지역에서 어느 순서의 유저에게 친화적인지 유리한지 이런 점들을 분석하고 미묘한 차이들을 분류했고요, 적군이 등장하는 위치 순서까지 밸런스를 다시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카드의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리플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 버리는 겁니다. 이 본판이 밸런스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솔로 플레잉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더 깎고 다듬은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제작자가 궁금해지죠. 단순한 팬은 아닌데요, 영상 초반에 밝혔듯이 제작한 팬의 이름은 윌수, 필리핀 출신의 보드게임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솔풀 보드게이머라면 이름 한 번은 꼭 들어봤을 작품 북쪽숲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게임을 리테마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메커니즘과 스토리텔링이 만나고 그 지점에서 서로 보완하는 일을 설계하는 걸 좋아한대요. 딱 그 말이 맞아 보입니다. 스페이스 헐크 데스 엔젤에서 한 대 맞으면 죽는 마리는 메탈 슬러그가 가지고 있는 영웅의 개복치 같은 맷집에 정말 잘 어울리죠. 몰려오는 적군과 워프로 인해 혼재되어 있는 스페이스 헐크의 세계관이 이미 많은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메탈 슬러그의 스토리상 아트워크와 딱 맞물리는 걸 볼 수 있고요. 본판은 디펜스 느낌의 게임이지만 막아내는 장면만큼의 액션성이 짙어요. 그래서 이 대여를 횡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게 막 갑자기 런앤건의 느낌이 막 살아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메탈 슬러그가 재생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몰입력인데 이걸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무료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게임의 지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공을 좀 더 쏟아부었습니다. 메탈 슬러그 데스 엔젤을 위해 만든 전용 컴포넌트예요. 유튜버 조 블립스가 설계해서 도면을 무료로 배포 중이고요. 설계 도면을 받아서 UA3DP님께 의뢰해서 제작했습니다. 특히 주사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본판의 주사위를 메탈 슬러그가 가지고 있는 픽셀 느낌에 맞게 다시 디자인했어요. 이 주사위가 특수하다 보니까 없으면 사실 일반 주사위를 그냥 참조표 봐가면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해골이랑 영면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본판의 지원 토큰은 메탈 슬러그의 동전 모양으로 부대 능력을 표시하는 토큰 대신 능력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아트워크가 잘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제작한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 상황에서 건드릴 수 없거나 공격 금지 등을 표시하기 위한 픽셀 아트로 구현된 X 모양의 토큰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일업 토큰이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게임하는 맛이 삽니다. 이게 진짜로 좋아요. 덱 케이스는 사실 이게 하나의 상자인데요, 제가 카드 한 장에 넣은 종이 평량이 총 400g 조금 넘거든요. 두께 때문에 카드가 여기 딱 컴팩트하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제가 그냥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만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영문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리테마 문서에서는 룰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 본판의 룰북은 악명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많은 팬들 덕분에 플레이스루 영상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은 수준이라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날 다른 보드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네, 이렇게 영상을 끝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떤 게임인지, 게임의 만듦새에 대해서 찬양은 많이 했는데 어떤 게임인지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플레이스루까지는 아니고 세팅하는 거랑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지는 한번 간단하게 플레이 해볼게요. 자, 먼저 카드를 분류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이 뒷면이 이렇게 물음표, 이 구출해주는 포로 아저씨가 있는 이 뒷면 카드가 이제 이벤트 카드예요. 이 이벤트 카드는 이벤트 카드를 뒤집었을 때 어떤 걸 처리해라 라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 이벤트 카드가 등장했을 때 적군이 어디에 등장하고
어떻게 이동해라 라는 게 있는 그런 정보가 써 있고요. 요게 이제 미션 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뒷면 같은 경우는 미션 EA, EB, 파이널 미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션 카드 같은 경우는 본판에 지역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면에 적군을 몇 명 정도를 뒷면으로 놓아라 라는 정보랑 구역 카드 어떤 걸 어느 위치에 놓아라 하는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픈되었을 때 이 지역을 플레이할 때 적용되는 규칙들이 여기 지역 카드마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카드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보시면은 요 카드가 이제 미션 1 카드예요. 첫 번째 미션 카드인데 본판에 솔로 플레잉 규칙에 맞는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보시면은 3팀으로 되어 있고 미션 1, EA, EB, 파이널 미션으로 되어 있죠. 이 뒷면에 EA와 EB, 파이널 미션에서 각각 한 장씩 뽑아가지고 덱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플레이를 하면서 미션 카드가 어떤 건지 공개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션 카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플레이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 미션 1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고 이제 진행되면서 여기 이렇게 까가지고 여기 덮으면서 적들을 채워나갈 거예요. 대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이벤트 카드도 뒷면으로 이쪽에 놓고요. 대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열 카드는 이렇게 7장이 있습니다. 이 대열 카드를 안 보고 잘 섞어서, 아까 솔로 플레잉 기준 3팀을 쓴다고 했죠. 인디고, 블랙옵스, 크라임 팔콘. 자, 그러면은 이 보라색, 검은색, 빨간색 팀에 맞게 여기서 영웅들을 데려오면 됩니다. 보라색 인디고 스쿼드는 엘이랑 왈터라는 캐릭터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쪽으로 향해 있고, 뒷면에 보시면 아래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대열을 여기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은 레오나랑 타마, 그리고 블랙옵스가 우탄이랑 하쿠타로예요. 이게 이제 메탈슬러그 1인가? 그 장풍 쏘는 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6개로 구성된 팀을 만들 거고요. 이 능력은 이제 플레이하면서 이제 쓸 능력들이에요. 안 쓰는 영웅 카드들은 다시 돌아가고요. 이 대열을 여기부터 6명을 이렇게 쭉 배열을 할 건데, 얘도 이제 원래는 양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테이블 밑에서 섞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충 섞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열을 만들 건데요. 앞에 3명은 위를 공격하게 하고 뒤에 있는 3명은 아래를 공격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써있는 숫자는 이제 공격 범위예요. 사거리예요. 3이라고 써있으면은 0, 1, 2, 3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사거리가 0인 영웅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런 영웅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0이죠. 바로 앞에 있는 적만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M1, H3, SE, T3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6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군 카드를 잘 섞어서 여기 써있는 카드에 써있는 숫자만큼 위에 6개, 아래에 6개의 덱을 만들 겁니다. 이 적더미가 하나라도 다 떨어지면은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게 돼요. 1이라는 숫자랑 2라는 빨간색 2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적이 등장할 때는 2명, 여기서 등장할 때는 1명이라는 뜻이에요. M1, H3 이런 식으로 숫자랑 글자가 있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구역 카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 메탈 슬러그의 M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1이라고 하면은 메탈 슬러그가 첫 번째 구역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3, H는 해치네요. 이게 3, 1, 2, 3 세 번째. 그리고 밑에는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SE는 샌드백이네요. 많이 본 카드죠. 뒤에서부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글씨가 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이쪽 면에서는 글씨가 아래면에 있는데 뒤로 돌리면 글씨가 윗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적을 이렇게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본판에서는 가리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적은 이 아이콘도 봐야 되고 적도 봐야 되고 뭐 여기 어떤 구역인지 구역에 대한 정보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리테마판에서는 이 구역 카드를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아래에다가 적을 이렇게 쌓을 수 있죠.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다 보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T3 튜브네요. 구역 카드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파란, 초록색, 이 샌드백 같은 경우는 여기 적이 출현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제일 높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최초에 세팅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우선은 이 능력, 이게 이제 낮의 능력이고 밤의 능력인데 아마 이게 확장팩일 거예요. 이게 데스윙 확장팩에 있는 영웅들 능력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고 지금 있는 이 대열에서 시너지가 좋은 능력들을 내가 선점해서 골라도 되고요. 아닐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으로 해도 됩니다.
블랙옵스를 뒷면으로 쓰고 크림스 팔곤 앞면으로 쓰고 인디고 스쿼드 한번 뒷면으로 한번 놔볼게요. 요 컴포넌트를 끼울 건데 이전에 썼던 능력은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공격, 그리고 이동과 활성화, 그리고 지원 능력이 있어요. 지원 능력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영웅들에게 이렇게 얹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웅은 지원 토큰을 하나 소비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주사위를 다시 굴리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고, 이동은 여기서 대열에서 근접해 있는 누군가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서 방향도 같이 바꿀 수 있고요. 이제 활성화라는 건 이 지금 있는 구역들 중에서는 메탈 슬러그가 유일하게 활성화 능력이 있는 구역 카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활성화했을 때 이 토큰을 이 위에 메탈 슬러그 위에다가 올릴 수 있고요. 미션 카드가 하나 공개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크레딧 하나를 제거하면서 여기 있는 적 하나를 그냥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틈틈이 활성화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헤비 머신건이네요. 더블 헤비 머신건. 얘는 슈퍼 그레네이드네요. 이게 능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프리즈 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버전에서 나오는 무기를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세팅이 요거는 이제 보스 카드여가지고 따로 빼놨어요. 얘는 적덱에 섞이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얘네를 출연시켜라 라는 지시가 나오면 그때 출연시키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 카드를 하나 까볼게요. 이벤트 카드는 이벤트 내용이 있고요. 적이 어떻게 출연하고 어떻게 이동해라 라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세팅할 때는 이것만 따르면 돼요. 어디에 출연시켜라. 지금 주황색 3칸이랑 빨간색 4칸짜리에 출연시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빨간색 4칸 여기. 근데 이쪽 라인에 적이 등장할 때는 2마리씩 등장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덱에서 2마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모덴곤, 슈르탄 들고 있는 모덴곤 하나랑 칼 들고 있는 이 도적 하나랑 있는데, 이게 이제 본판에서는 진스틸러를 3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적군팩에서도 적군들을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들은 여기에 배치할 거고요. 그리고 주황색 3번째 칸.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이거를 처치하는, 이거 이제 전부 다 쓴다고 치면은 처치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이 순서들 같은 경우도 지금 UI상 이 쉴드라는 표현으로 써놨는데, 쉴드 숫자가 높은 적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적군을 분류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티라니드 확장팩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쓴 이벤트 카드는 앞면으로 버려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 메탈 슬러그 데스엔젤을 즐길 수 있는 최초의 세팅이 되었어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적을 먼저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블랙옵스가 공격을 선택하면은 지금 우탄도 이쪽을 공격할 수 있고 H타로도 밑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블랙옵스를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격 능력인데, 맨 위에 있는 프리즌 블라스트 공격을 쓸 거거든요. 이 능력은 뭐냐면 하쿠타로가 공격할 때는 이 적이 이 클러스터가 공격을 할 때 이 페이지가 끝나고 적이 공격하는 페이지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군이 공격할 때 공격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H타로가 공격하게 되면은 요 X 표시되어 있는 요 토큰을 얘네한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이따 공격 페이지 때. 이제 타르마랑 레오나가 있는 쪽에는 지원을 해주는 게 활성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영웅이 활성화를 진행할 때 메탈 슬러그에다가 크레딧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따가 메탈 슬러그에 활성화를 2개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죠. 이 보라색 애들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얘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따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 무조건 한 팀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3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지원으로 해줄게요. 리사이클. 이거는 이번 턴에서 에리가 만약에 이 토큰 크레딧을 쓰면은 재활용이거든요. 다른 영웅들한테 크레딧을 하나 얹을 수 있대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처리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능력 밑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해결합니다. 먼저 14 리사이클 지원부터 할게요. 인디고는 우선은 지원 토큰을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리사이클 능력이 괜찮으니까 우선은 이건 하나는 에리한테 놓을게요. 원래는 공격하는 쪽에다 놓으면은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실패하면 다시 공격하라고 그렇게 올려놓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는 크림슨 팔콘, 볼칸 픽스 활성화죠. 이동은 딱히 지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얘가 3칸까지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적이 등장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타르마를 이쪽까지 이렇게 옮기고요. 사거리가 제일 길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배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움직일 때는 한 번에 한 칸씩 움직이는데 이제 가까이 가장 붙어 있는 히어로랑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네, 우탄도 지금 여기 공격할 수 있고 타르마가 여기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대열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활성화. 아까 활성화를 먼저 했다고 칠게요. 메탈슬러그에 2개 놓을게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H타로가 먼저 공격할게요. 주사위로 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해골면이 나왔죠. 이 모덴군을 처치하고요. 적 같은 경우도 앞면으로 버려지는데 이 덱을 다 쓰게 되면은 얘도 다시 부족하면은 뒷면으로 해서 섞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X자를 놓을게요. 그리고 우탄이 공격할 건데 우탄도 똑같이 주사위를 굴릴게요. 해골 모양이 나왔어요. 운이 좋아요. 이러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군도 없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 적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는 적이 이제 공격하는 페이지인데 공격을 못 하잖아요. 이 프리즌 블라스트를 맞고. 그래서 강제로 적군의 공격 페이지는 없어지고요. 다음 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턴에 이렇게 이벤트 카드를 하나 뽑아서 이벤트를 해결해야 돼요. 헤드샷. 크레딧이 있는 히어로에게 크레딧을 하나 제거해주면 교전 중인 적 하나를 없앨 수 있대요. 굉장히 좋죠. 지금 에리한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이 교전 중인 적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좋은 이벤트도 있고 나쁜 이벤트도 있어요. 나쁜 이벤트는 진짜 한없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좋은 이벤트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정보대로 적을 출현시켜주면 됩니다. 빨간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또 등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또 튜브죠. 튜브에 이동하고 튜브에 이제 이 친구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모덴군도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튜브 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주황색 쪽 해치에서 또 하나가 모덴군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 여기에 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 이 외계인 모양이 있는 적은 위쪽에 있는 적은 왼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쪽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콘 여기 있다. 요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적이 다 등장하게 되면은, 그리고 물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 화살표대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또 진행을 해야겠죠. 아까 쓰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아까 검은색이 공격을 했었죠. 검은색 팀이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여기 지금 적이 둘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인디고 스쿼드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2번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 위에 모덴군이 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계속 적이 남게 되더라고요. 남은 적이 점점 새를 불리다가 결국에는 많이 폭망하는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아무튼 인디고 스쿼드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이게 슈퍼 그레네이드 아까 말씀해드렸던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 적보다 많으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화력이 좋은 대신에 사거리가 짧아요. 한 포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게 에리밖에 없죠. 에리가 여기서 폭살을 다 시켜줄 걸 기대를 하고 지금 슈퍼 그레네이드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탄이 지금 여기 있죠. 이쪽을 활성화해서 여기에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블랙옵스를 아까 이동과 활성화, 스피닝 댄스를 해볼게요. 얘는 이 액션을 한 다음에 2명의 히어로까지 지금 이 공격 방향을 바꿀 수 있대요.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크림슨 팔콘은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오버워치. 이벤트 페이지가 끝나고 크레딧이 있는 영웅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소진하면 한 번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애 지금 오버워치죠. 제 생각에는 이벤트 페이지가 끝난 다음에 얘가 이거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네, 지원으로 이 친구에게 지원 토큰을 주겠습니다. 이동 활성화. 우선은 우탄이 활성화를 할 건데 이쪽은 전부 다 커버를 하거든요, 타마가. 근데 지금 이쪽을 커버를 못하니까 빨간색 이 크림슨 팔콘이 공격을 할 때 제가 레오나를 이렇게 바꾸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터가 얘도 공격할 수 있게 0, 1, 2 못하네요. 자, 그러면 에리만 공격하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릴게요. 이 이상이 나오면 적을 전부 다 해치우는 거예요. 4가 나왔으니까 적을 전부 다 해치웁니다. 다 해치웠고 이제는 적의 공격 페이지예요. 적의 공격 페이지인데 지금
적은 여기 해치에서 나온 모덴군 한 명밖에 없어요. 이 한 명이 타르마를 공격할 겁니다. 0이나 1이 나오면 타르마는 사망하고요. 이 지금 굉장히 공격에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죠. 죽으면 뼈가 아픈 상황이 되는 겁니다. 3. 살았네요. 해치였습니다. 주사위 운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 바로 또 진행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주사위가 굉장히 잘 풀리고 능력도 이 뒷면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이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들 조합했을 때 잘 풀어 나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점점 이 메탈슬러그의 세계관에 빠지면 됩니다. 이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요거는 제작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탈슬러그의 느낌도 물씬 나고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보드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하면 전체적인 플레이스루도 한번 제작해서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